왕건이 아직 궁예 밑에서 장군으로 있던 때 경기도 정주에 그 마을의 재력가인 유천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천궁에게는 금지옥엽으로 키워온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모와 총명함이 견줄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일대 사람들 중에는 유천궁의 딸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유천궁은 곱게 키운 딸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었다. 그래서 딸에게 어울릴 만한 제목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었다. 유처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하루 곱게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유처녀는 홀로 뒷동산에 올라가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마을 전경을 정겹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더니 근처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밑에서 멈춰 섰다. 먼 길을 달려온 군사들을 쉬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았다. 유처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차마 그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 마을을 보는 척했다. 혹 언젠가 이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던 왕건 장군의 무리가 아닐까? 앞장서서 오던 그분이 혹. 그 무렵 왕건은 궁예 밑에서 대단한 공을 세우며 활약하고 있는 젊은 장수로 모든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왕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유처녀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유처녀에게 한 병사가 다가왔다. 이보시오. 우리 왕건 장군께서 낭자를 잠시 뵙기를 청하는데 저와 같이 가주시오. 유처녀는 뜻하지 않은 일에 얼굴을 붉히더니 이내 마음을 다잡고 병사를 따라갔다. 왕건은 버드나무 밑에서 병사가 떠다준 물을 마시고 있다가 유처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왕건은 이곳으로 오면서부터 먼 발치에서 처녀의 모습을 보고는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가까이 다가온 처녀의 모습은 예상대로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다. 왕건이 물었다. 어디 사는 낭자이시오? 네, 소녀는 저기 내려다 보이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유처녀의 말에 왕건이 마을을 내려다보니 꽤 커다란 집이 보였다. 그 마을에 재력가의 딸임을 눈치챈 왕건이 다시 물었다. 그래요? 그럼 성이 어떻게 되는지? 버들 유자, 유가이옵니다. 아버지의 함자는 하늘 천자, 활 궁자이옵니다. 유천궁이라. 왕건이 되뇌이자 유처녀가 말했다. 하오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장자라고 불립니다. 꽤 부자인 모양이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건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유처녀에게 청을 했다. 낭자께 한 가지 청할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날도 늦었고 해서 군사들을 하룻밤 묵게 하고 싶은데 낭자의 집을 빌릴 수 있을까요? 왕건의 청에 유처녀의 눈이 반짝였다. 저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아버지께 여쭤봐야 답해드릴 수 있사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내가 직접 여쭈어 보겠으니 앞장서 주시겠소? 왕건의 말에 유처녀는 길을 안내했다. 과연 유처녀의 집은 마을 최고의 재력가의 집다웠다. 유천궁은 딸의 말에 황급히 나와 왕건 일행을 맞이하였다. 유천궁은 그 나라의 최고 실력가인 왕건을 자신의 딸이 직접 모시고 오자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서둘러 하인들에게 군사들이 쉴 수 있는 방을 정리하게 하고 왕건은 사랑방으로 모셨다. 그럭저럭 군사들은 여정을 풀고 유천궁이 대접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다. 왕건은 저녁상을 물린 후 유천꾼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유천궁이 조심스럽게 왕건에게 말했다. 소인이 장군께 청이 하나 있사온데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저의 군사들을 편안하게 대접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지요. 유천궁은 왕건의 말에 힘을 얻어 말문을 열었다. 장군도 보았듯 저에게 딸이 하나 있사온데 평소 장군 같은 분을 모시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제 딸을 거두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왕건은 뜻밖의 청에 다소 놀란 듯했다. 따님을요? 예, 아까 장군을 모시고 온 아이 말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6입니다. 왕건은 유처녀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천궁의 속뜻을 알 수 없어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자가 딸을 위해 나를 사위로 삼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하려고? 왕건이 대답이 없자 유천궁은 왕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자신의 딸이 왕건과 혼인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었다. 딸에게는 늠름한 남편이, 자신에게는 더욱 확고한 입지가 마련되는 것이었다. 왜 마음에 없으십니까? 글쎄요. 왕건은 유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을 뗄 수 없던 그 모습이. 뜻이 정그러시면 따님을 이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진정이십니까? 유천궁은 반가운 목소리로 다시 확인하였다. 진정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저도 따님을 한 번 더 보고 싶군요. 유천궁은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여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유처녀가 다소곳한 모습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처녀는 아버지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제 왕건 장군을 지아비로 섬기느냐 못하느냐는 내학이 달렸다. 정식으로 혼인도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초야를 치르게 한 것은 애비된 도리로 미안하다만 훗날을 기약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내 말 명심하거라. 하지만 왕건 앞에 앉아있는 유처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무슨 약조를 받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16 어린 처녀가 20이 갓 넘은 남정네와 초야를 치르는 이 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왕건은 수줍어하는 유처녀의 모습에 흡족해하며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유처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건의 손길에 이끌려 침상에 누웠다. 유처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불이 꺼지고 그들의 초야는 깊어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왕건은 유처녀에게 그 어떤 언약의 말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왕건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며 서 있던 유처녀는 왕건과의 초야를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비록 어떤 말씀도 없었지만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거야. 유처녀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올랐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한 번 가버린 왕건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다. 유처녀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을 일으켰다. 나를 잊으신 걸까? 처음부터 나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던 것을.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일까? 아냐. 그분은 지금 바쁘신 몸이야. 그래서 내게 기별을 못하고 계시는 것뿐이야. 방정맞은 생각은 지우고 기다려야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을.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여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유천궁은 왕건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다는 기쁨에 처음 얼마가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하지만 딸의 나이가 20이 다 되어가도록 왕건에게서 기별이 없자 점점 초조해졌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천궁은 왕건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을 더 이상 노처녀로 남겨둘 수는 없었다. 얘야, 이젠 너도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유처녀는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소녀는 다른 곳으로 시집갈 생각은 없사옵니다. 유천궁은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휴, 내 나이가 벌써 20을 앞두고 있다. 장군에게서 기별이 올 것 같으면 벌써 왔겠지. 이젠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나.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말에도 유처녀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유천궁은 버럭 화를 냈다. 네가 그렇게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이제부터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그리한다 하셔도 저는 제 뜻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유처녀는 그 길로 옷까지 몇 벌만 챙기고는 집을 나왔다. 막상 집을 나왔으나 유처녀가 갈 만한 곳은 없었다. 무작정 걸어가다 얼마 전 황해도 해주에 있는 신광사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그곳은 여승들만이 모여 사는 절이었기에 자신이 기거하기에 적당할 것 같았다. 걷고 또 걸어 신광사에 도착한 유처녀는 그날부터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불공을 드렸다. 신광사의 여승들은 유처녀가 신념을 다해 불공을 드리는 것에 감동하여 유처녀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한편 유천궁은 딸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별반 걱정을 하지 않았다. 특별히 갈 곳도 없으니 어련히 돌아오겠지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시켜 딸을 찾게 했다. 수소문 끝에 유천궁은 딸이 신광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유천궁은 딸에게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기별했다. 하지만 유처녀는 왕건을 위한 불공에 모든 정성을 쏟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왕건 장군의 앞날에 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유처녀는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처녀의 정성에 부처님이 감동했는지 왕건에게 유처녀의 소식이 들어갔다. 왕건은 유처녀의 소식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왕건이 사람을 보내 진위를 확인한 결과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왕건은 당혹스러웠다. 유처녀의 집을 떠나온 후 한 번도 유처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냥 그렇게 무심히 지나쳤었다. 왕건은 자신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나이로 느껴졌다. 어떤 언약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을 기다리며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니. 왕건은 당장 사람을 보내 유처녀를 불러들여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다. 이렇게 해서 유처녀는 왕건의 정실이 되었다. 유처녀는 이렇듯 아버지 유천궁이 왕건을 포기하자고 권유하였을 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등 단호한 면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의 건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후일 궁예의 폭정이 계속되자 여러 대신들이 왕건을 찾아와 궁예를 몰아내자고 건의했는데 이때 유처녀는 주저하는 왕건이 행동에 나서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결국 왕건은 유처녀의 권유를 받아들여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